일단은 시장에 악재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가 말을 했던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금리 인하 나도 좋아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금리 인하 나도 좋아한다. 하지만, 11월 대선 이후에 내가 직접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런 발언들을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가 미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특히, 제조업들에 대한 매출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강달러 내가 잡을 것이다 라는 말도 하고요. 조 바이든이 물가를 못 잡았다. 무능한 늙은 놈의 새끼. 내가 물가를 잡겠다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차후에 도널드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했을 때에는 그러면 부양정책이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든지 상승에 대한 효과는 눈에 띄게 보여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헌데 지금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어려운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칩스 액트라고 하는 반도체 법안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뭐 하나를 보게 되면 그동안 시장에 많이 올라갔던 게 죄다 IT, 기술, 아니면 정보통신,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반도체 관련돼 있는 이런 많은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주 IT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술주라든지 IT 이런 많은 업종들이 대부분 이것 때문에 상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에 공장을 많이 지어주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약에 많이 창출이 되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세액공제도 해주고 리서치 앤 디벨op먼트,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도 지원을 해주고 니네들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지금 다 보따리 들고 미국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고 약 뭐 5년 동안 10년 동안 돈으로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굳이 안 갈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뭐 BAE 시스템즈,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글로벌 파운드리스, 인텔,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폴라 반도체, 앱솔릭스, 솔에어로, 인테그리스, 로그밸리 마이크로 디바이스, 글로벌 웨이퍼스, SK 하이닉스까지도 지금 현재 미국 내 현지에서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한테 약속을 했던 이 보조금들이, 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던 약속들이 만약에 물거품이 된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기술주들의 우려감들이 여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세액공제도 해주고 뭐 세금도 감면해주고 보조금도 지원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미국 내로 들어갔어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계획을 했냐면 약 기존의 계획보다 2배가 넘는 450억 달러, 한화로 62조 원을 들여서 미국 내의 공장을 현재 건설 중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올해 4월에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37억 달러, 약 5조 가량을 투입을 해서 공장 설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TSMC 가지고 미국 내 돈 많이 버니까 니네들한테 관세 부과하겠다, 혹은 니네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돈 많이 벌어가는데 나중에는 그 기술력 가지고 돈 가지고 니네 나라로 다 도망갈 텐데 우리가 굳이 너희들한테 이렇게까지 많은 지원금을 쏟아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그동안 투자했던 얘네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분명히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을 때 우리한테 뭐 5년 동안 10년 동안 보조금 줄게, 지원금 해줄게, 투자 개발비 해줄게, 그리고 너희들 뭐 내가 이 세제 혜택도 줄게, 세금 혜택도 줄게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뒤흔들고 있으니까 미국의 기술주들, IT 기업들, 한국의 IT 기업 기술주들이 지금 현재 휘청휘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진짜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했을 때 반도체법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해 너무 많이 투자한다.
아, 야, 이거 돈 좀 줄여라. 아니면 이거 법안으로 통과해서 못 손댈 거면 관세 부과해라. 25%, 뭐 30%, 40% 부과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현재 60조 들여서 5조 들여서 지금 다 투자를 하려고 뛰어들고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보조금도 딱 끊겨. 세금 감면도 잘 안 돼. 거기다 관세까지 더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그러면 아우씨 못하죠. 어떻게 그 해외에서 사업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미국 내에서 독소 조항을 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 반도체법 진행했을 때 어떤 독소 조항을 넣냐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제일 중요해요.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금을 받기로 한 기업들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미국에서 지정한 이 정책에 해를 입히는 국가로 결정되어 있는 국가들로부터 10년 동안의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무슨 조항?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이게 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일 큰 GDP 2위 국가가 어디죠, 여러분들? 중국이죠. 중국에서 이미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공장을 2014년도 때부터 건설해서 거기서부터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독소 조항을 넣어버려가지고 10년 동안 반도체 시설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첨단 반도체 경우는 5% 이상 생산 금지, 28나노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을 우려 대상국 내에서 확장할 수 없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몰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미 이러한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반도체법, 그러니까 이 칩스 액트라고 하는 법안에 우리가 계약을 했고 거기에는 이미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고 중국 내에서는 아예 빠꾸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도 뒤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조 바이든 믿고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진출을 했다가 조 바이든이 원래 사퇴를 해버리네? 그랬더니 도널드 트럼프가 대뜸 나와가지고는 반도체 이거 너무 많이 퍼갖고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손봐야 되겠어. 이러니까 아니 우리 그럼 보조금 받기로 했는데 우리 돈은 괜찮은 거야? 앞으로 우리 세제 혜택 25% 해주겠다라는 거 이건 유효한 거야? 앞으로 우리한테 R&D 개발비는 주긴 하는 거야? 이거 만약에 이거 빠그러지면 우리 중국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젠장할 독소 조항으로 인해서 우리 중국 내에서도 이거 이 신규로 공장도 설립도 못해 10년 동안.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출 생산도 5% 이상 못하네. 이거 엄청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알고서 내가 투자를 하니 많이 하셔야지 맨날 주가장창 차트 켜놓고 빗각 세우고 5일 이평선, 10일평선, 골드크로스, 데드크로스, 거래량 어쩌고 저쩌고 단타꾼들 천지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이건 여러분들 주식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GDP 혹은 경제가 얼마만큼 중요한 기록 가운데 서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야 되고요. 중국 현지에서 삼성전자가 이미 중국 시안에서 낸드 플래시를 생산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 5% 이상, 28나노는 10% 이상에 대해서 뭐를 한다? 확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겐세이를 계속 주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에도 수출 못하게 생겼어. 미국에도 수출 못하게 생겼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 GDP의 거의 50% 이상은 반도체가 차지를 하는데 이거 끽 하다가는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경제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1700조를 넘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채무 비율이 GDP 대비해서 50%가 넘어갔다.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 1900년도 때는 국가 부채에 대한 비율이 GDP 내에서 10% 내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국가적으로는 재정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걸 잘 헤쳐올 수는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이거를 미친듯이 돈을 뽑아 제끼고 복지로서 뭐를 해가지고 돈을 막 풀기 시작하니까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50% 이상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내 총 생산이 예를 들어서 뭐 1조를 벌어들인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5천억은 전부 다 빚인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빚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빚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 가계부채는 또 다릅니다. 개인 부채는 170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을 1인당 평균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사람당, 한 가구당 빚은 3,300만원 정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국가에 대한 부채 비율도 높고 개별적인 개인 부채 비율도 높고 고금리 상태를 지속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대형 기업들마저도 휘청거리는 순간이 온다라면 그 밑에는 연쇄적인 폭락이 나올 수 있지 않는가가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보조금 8조를 이 약속을 받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는데 얼마가 나오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현재에 대한 사항들만 보더라도 참 많이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막연하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뭐 한국 증시가 그러면 패망의 길로 접어드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신이 내비치고 있는 뭐 트럼프 노믹스에 대한 간단한 우리가 뉘앙스를 본다면 금리 인하를 좋아해요. 그리고 강달러가 미국 경제를 망친다라는 것도 알고 달러를 잡을 거래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금리 인하를 좋아한다. 그리고 약달러를 좋아한다. 그리고 미국 경제를 생각한다 라고만 하더라도 이 양반이 트럼프노믹스라고 하는 트럼프 앤 이코노믹스의 신조어로 트럼프노믹스 행정부 2기 출범은 뭐에 가깝다? 부양 정책에 가깝다라고 볼 수는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양 정책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양 정책에 가깝기 때문에 호재예요, 호재긴 한데 호재이긴 하나. 앞으로 뭐 11월달 이후부터 금리 인하 빠르게 내리기 시작하고 뭐 달러가 갑자기 강달러가 약세로 떨어지면 국채금리 또한도 같이 동달아서 떨어지면 이 대한민국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금리 차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으면 이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이 넘어올 수 있어요. 지금은 미국에 대한 국채금리도 높고 미국에 대한 강달러 뭐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자본금 외환 유출이라고 하는 이 외환 자본 유출이 미국 쪽으로 많이 건너가서 지금 시중에 돈이 없지만 이 미국의 트럼프노믹스로 인해서 금리 인하 시작하고 뭐 달러 떨어뜨리기 시작한다면 호재이긴 합니다. 그래서 신흥국 시장에 돈이 많이 몰릴 거다. 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크게 거시적으로 본다라면 11월 이후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한 그런 이 모멘텀, 경제에 대한 모멘텀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히 뭐 조 바이든이 많이 여러 가지를 많이 싸질렀어요. 뭐 케어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인프라 투자 법안, 뭐 IRA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리듀시 액트라고 하는 법안, 지금 현재 칩스 액트 법안, 돈은 진짜 너무 뿌려대가지고 이거를 이제 만약에 뭐 그동안 뭐 돈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했던 이 법안들이 되려 다 이 투자 금액을 더 축소시키고 새로운 행정부가 나와가지고 이걸 축소를 시키다 보면은 되려 이런 걸로 인해서 여기에 뛰어들었던 이 기업들이라든지 회사들이 아무래도 매출의 타격을 먹겠죠. 매출의 타격이 먹다 보면은 그동안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증시를 하드캐리 했던 것들이 전부 다 기술주들 아니면 반도체들 IT 관련된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대다수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주, 반도체에 대한 직접적인 호재성인 이런 재료들이 만약에 불안하게 된다. 아니면 사라지게 된다면 그러면 뭐가 되겠죠, 여러분들? 갑작스런 붕괴라든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더라도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지금 오늘 날짜로 176.81%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176.81%가 올랐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뭐 출격해가지고 부양정책 다 펼쳐서 좋긴 하나 반도체에 대한 이런 법안을 건드려서 혹은 만약에 이 뭐 약달러를 만들겠다 뭐 미국 경제 뭐 금리 인하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계속해서 관세라든지 무역전쟁을 계속해서 치르다 보면 아무래도 공급망에 대한 차질이 또다시 일어날 겁니다. 차질이 또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물가가 또다시 높아질 텐데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과연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가가 사실은 조금 반증이에요, 여러분들. 반증.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이치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매기겠다, 뭐 계속해서 중국이라든지 해외의 많은 기업들에게 세금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공급망에 대한 차질들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결이 못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 코비드-19이 터지기 이전까지 공급망에 대한 차질들이 희한하게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신시가지를 나가보시든 아니면 대학로를 나가보든 어떤 일대를 나가보더라도 코비드-19 터지기 이전만큼에 대한 우와 사람들에 대한 진짜 폭발적인 이런 것들이 보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코비드-19에 대한 영향을 못 벗어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뭐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관세를 매기고 또다시 무역전쟁으로 해가지고 퍼스트 아메리카를 펼칠 때 그럼 또다시 공급망 차질이 일어날 거고 이걸로 인해서 물가가 또다시 높아질 텐데 그러면 물가가 높아졌을 때 금리 인상을 또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수준에서 금리 인하를 적당한 수준까지 유지를 하면서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명확한 방법을 사실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경제를 이끌고 갈 것이고 어떻게 물가를 잡을 거고 달러를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지만 이건 확실해요.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라는 거 확신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조금 주목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반도체에 대한 법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진 잘 몰라요. 반도체 법안이 어떤 식으로 새롭게 뭐 이거를 건들지 안 건들지는 일단 2기가 출범하고 나서야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불안에 떠는 거는 여러분들 이러한 수준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술주들, IT들이 반도체 법안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를 안 하겠죠.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런 악재가 있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반도체에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떨굴 줄 모르는데 이걸 내가 과연 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내가 괜히 매수를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그때서부터 더 빠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리듀셔 액트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전기 및 연료 전지차에 대해 세제 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뭐 보조금, 이 전기차 뽑으면 보조금으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금을 주고 네가 자부담해서 원래 전기차를 사기로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이딴 걸 진짜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터리 대중국 수입 의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기차 아니면 이러한 관련돼 있는 이 배터리 관련 산업은 전부 다 중국 쪽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배터리 의존도는 78%, 음극재 85%가 다 중국에서 넘어오고 있고, 양극재가 72%가 전부 다 중국에서 넘어오고 있고, 분리막 54%도 다 중국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 시장은 거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독점을 하고 있고, 그다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기차 관련돼 있는 산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액트 법안을 먼저 없애버리겠다라고 했던 것도 도널드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만약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못 받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굳이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거든요. 전기차를 살 이유가 뭡니까? 보조금 지원해주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뭐 이 내 부담금도 줄어들고, 추가적으로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휘발유보다는 저렴하니까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된다면 굳이 전기차를 살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없어진다라면 전기차 산업, 배터리 산업은 뭐 보나마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에 대한 사항이 신재생 에너지 아니면은 뭐 전기차 산업, 배터리 산업, 반도체에 대한 산업들이 이 두 가지 법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우려스럽게 가고 있다. 그래서 IRA 이 법안이라든지 칩스 액트라고 하는 반도체 법안이라든지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성들이 조금 해결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그렇다고 미국에 대한 경제가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작년도만 해도 무디스라고 하는 신용 등급 회사가 강등을 때려버립니다. 그만큼 미국에 대한 국채 비율이 지금 현재 많이 치솟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미국 경제 자체도 사실상 불안정한 이때에서 과연 도널드 행정부가 어떠한 이 법안으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경제를 이끌어갈지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 전까지, 그러니까 행정부 출범 당시에는 이러한 불안정한 요소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쥐고 흔들 거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일단 잘 잡으셔야죠. 투자 심리 잘 잡아보시고, 아직 반도체 산업이 꺾였다, 뭐 AI 산업이 지는 거다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러한 법안에 대한 이 악재 리스크는 앞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서 좀 볼 수 있는 게 방위산업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밀고 있는 게 방위산업체예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저렇게 불확실성이 높고, 뭐 김정은은 나이 친구, 푸틴은 멋쟁이, 시진핑도 터프가이라고 하는 이런 와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솔직히 올라갈 수 있는 테마 섹터들이 방산 산업 외에는 아직까지는 다른 산업들은 좀 불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방위산업체인데 엄청 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방위산업체 관련해가지고도 많이들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갖고 좀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게 전 좋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저희 주식 투자 마을 채널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저희 홈페이지 사이트 6개월에 100만원의 리딩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 최대한 많이 도움을 드리고자 할 테니까 저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6개월에 100만원으로 리딩 모시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